대구시와 산하기관에서 잇단 비리와 관리 부실이 드러나고 있지만 대구시 감사는 부실하게만 해서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구성한 가운데 최고위원 4명 가운데 지역 출신 2명이 당선됐습니다. 대구 테크노폴리스 옆 제지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관련 규제는 느슨하기만 합니다. 대구에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업무를 시작해 법적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간밤에 지역마다 강수량 차이가 컸습니다. 경북 일부 지역에는 비가 강하게 내린 반면 대구에는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까지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이렇게 비가 오락가락하겠고 무더운 날씨도 계속되겠습니다. 이수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어제 대구에는 장맛비가 거의 내리지 않은 반면 경북 안동에는 하루 만에 10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고요. 경북 문경에도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다 지금은 대부분 그친 상태입니다. 이 장맛비는 내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은 30에서 많게는 80mm가량, 경북 동해안은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장맛비는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크고 또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도 갑자기 내리는 등 불규칙해서 축대 붕괴나 산사태, 침수 피해가 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7월의 시작과 함께 밤낮 없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24도로 밤사이 열대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구 31도, 안동 30도로 대부분 지역이 30도로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구시와 산하기관에서 잇단 비리와 관리 부실이 드러나고 있지만 대구시의 감사는 부실하기만 합니다. 철저하게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면서 처벌은커녕 오히려 면죄부만 주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대구 관광뷰로의 대표로 내정됐다가 아들의 잇단 특혜 취업이 드러나 자리에서 물러난 대구시 A국장. 관광뷰로 사무국장 채용에도 A국장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대구시 감사실은 경징계 수준에서 감사를 마무리하고 형사 고발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조직적으로 매출을 조작한 것이 드러나 9억 원을 물어낸 엑스코에서는 사장 개인의 비리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구시 감사는 중징계 한 명 없이 사장의 사표를 받아주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징계성은 없는 거잖아요. 해임이나 이런 차원의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엑스코 발전을 위해서 헌신했는 노력도 감안했다 그 말씀입니다. 엑스코 사장은 바뀌었지만 매출 조작과 대기업 특혜 의혹에 개입한 간부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심각한 인권 침해와 조직적 비리가 드러난 시립희망원 역시 반년 가까이 특별감사가 진행됐지만 관련 공무원은 모두 경징계와 훈계만 받았습니다. 희망원에서 대구시 공무원의 요청으로 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것도 드러났지만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원칙보다는 변칙을 선택하게 되고 이 사람한테 잘 보이면 범법행위나 아니면 규칙을 위반해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주게 된다면 감사실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마나한 부실감사, 면죄부 감사라는 비판 속에 대구시 감사 기능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사관이 대구시라는 이 조직에서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런 생긴 문제고, 그다음에 또 이게 그리고 또 이 감사관실에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부서를 계속 왔다 갔다 이 순환보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원칙대로 좀 처리를 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측면들이. 대구시의 제19 감사기식 온정주의가 숨은 비리를 키우고 공직기강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짚어볼 시점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구성했는데 최고위원 4명 가운데 지역 출신 2명이 당선됐습니다. 지지율이 한 자릿수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새 지도부는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보수를 재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새로 뽑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당 지지율이 폭락한 상황에서 보수 재건을 위한 중심으로 대구 경북을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은 진보와 보수 간 싸움의 정점이 될 것이라며 지방선거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대한민국 보수의 계멸을 막기 위해서 나머지 정치 인생을 대구에서 하고자 합니다. 4명을 선출한 최고위원회는 김천 지역구 이철우 국회의원과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당선됐습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 5명 가운데 4명이 영남 출신으로 지역당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대구 경북에서는 새로운 보수를 표방하는 바른정당과 사활을 건 보수 세력화 싸움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 적통 경쟁을 대구 경북 중심으로 이루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신한 인물들을 발굴해내는 노력, 새로운 이념, 그리고 새로운 또 대담한 인재 영입 이런 것들을. 한편 이번에 선출된 이철우 이재만 최고위원은 경북지사와 대구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엄청난 후폭풍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장마가 시작됐지만 그동안 계속된 가뭄에 이른 더위까지 겹치면서 각종 병해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외래 해충인 멸강나방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안동의 한 옥수수 밭입니다. 줄기마다 성한 잎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멸강나방 애벌레 때문입니다. 멸강나방 애벌레는 초기에는 잎을 갉아먹지만 성충으로 성장하면 무서운 속도로 작물을 먹어치우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파종한 지 한 달쯤 됐는데 한참 자라고 있는데 지금 많이 갉아먹어갖고 지금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피해는 옥수수뿐만 아니라 벼와 사료작물 등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뭄이 극심하여 농사 조사료 생산하는데 아주 심히 힘들었는데 멸강나방의 피해까지 또 덮쳐서 안동과 울진, 경주를 중심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신고가 접수돼 경북 전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이 적어 멸강나방 산란에 유리한 조건이 됐습니다. 멸강나방의 경우 중국에서 날아와 벼, 옥수수 등 벽가식물과 초지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초기 방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경상북도는 긴급 방제에 나섰지만 농민들은 가뭄에 겹친 해충 걱정에 시름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잦은 임대차 분쟁,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자칫 법적 소송으로 이어져서 긴 시간 경제적, 심리적 고통까지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 적은 비용으로 비교적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독주택에 전세로 살던 A씨는 보일러와 정화조가 고장나도 집주인이 고쳐주지 않아 자비로 수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계속되는 하자에도 주인은 방관하자 A씨는 집을 옮기기로 하고 보증금과 자기가 낸 수리비를 달라고 했지만 주인은 그냥 나가라며 맞섰습니다. 접점이 보이지 않았지만 2주 만에 주인은 A씨에게 보증금과 수리비를 4개월 뒤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법률과 회계, 부동산 전문가들이 합리적 타협점을 제시해주는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문을 두드린 결과입니다. 대구에도 이런 분쟁을 해결해주는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법정 소송으로 가면 수백만 원이 들지만 조정위원회 수수료는 최대 1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독립유공자 등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늦어도 3개월 안에 조정안이 나오는 것도 장점입니다. 최대 60일 이내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도 30일 정도가 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적 3개월 안에 모든 분쟁이 해결되게 되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또 돈을 지급하라거나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강제 집행 성격의 조정안에 합의하면 법원 판결 없이도 강제 집행 효력이 생겨 안 지켜도 그만인 여타의 조정들과 다릅니다. 살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주택 임대차 분쟁을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최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지 공장 때문에 첨단 산업단지라는 대구 테크노폴리스의 이름이 무색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더욱 문제는 오염물질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관련 규제가 느슨해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 테크노폴리스 근처 제지 공장에서 쉴 새 없이 뿜어나오는 흰 수증기엔 대기 오염물질과 악취가 섞여 있습니다. 냄새나고 뭐 검은연대 동리를 달라오고 뭐 전신을 뭐 다 새롭게 빨래도 씻고 나면 검은이가 먹었는데. 종이를 만드는데 필요한 열을 얻기 위해 폐기물을 태우기 때문입니다. 제지 공장의 열 회수 시설, 즉 소각 시설이 하루 24시간, 1년 가운데 340일 가동되다 보니 인근 주민들은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지 공장 3곳은 최근 6년 동안 대기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횟수만 28차례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낸 부과금은 공장 한 곳당 연평균 200만 원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이들 공장이 배출하는 초미세먼지 주범인 질소 산화물이나 일산화탄소는 현행법상 부과금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대기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배견 저감 시설과 환수 시설이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보니 공장들이 설치할 리 만무합니다. 저희들이 그게 뭐 법적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니까 이제 설치하게끔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홍보도 하고. 관련법에 따라 이들 제지 공장이 하루 정해진 양에서 30%나 더 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제지 공장이 일반 폐기물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소각하고 비용을 받아가지고 또 경영에 도움이 되고 한다는 것은 경영 경영상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과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만들도록. 더욱 문제는 전국 제지 공장이 쓰는 보일러에서 LNG를 쓰는 곳은 44%, 폐합성 수지는 17%이지만 원가 절감을 위해 폐합성 수지를 쓰는 곳이 점차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주민 생존권을 위해 시급히 대책을 내놓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북에서 치매 환자 실종 신고가 하루 1명꼴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실종 신고된 치매 환자는 357명으로 하루 1명꼴로 발생했으며 2014년 250여 명, 2015년 한 해에 290여 명 등 신고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치매 환자 수도 2014년 2만 5천여 명, 2015년 2만 8천여 명, 지난해 3만 800여 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코트라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파견하는 무역사절단에 사후 서비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대구 지역 기업들을 상대로 시행을 했는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신병철 기자입니다. 방음벽과 조명장치 등에 사용되는 아크릴 소재 생산업체입니다. 자체 브랜드로 시장을 공략해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뛰어난 기술력을 지닌 이 업체는 제품 경쟁력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다른 중소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무역사절단으로 참가해 해외 진출에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수출은 전무했지만 올해는 인도, 중국 등의 업체들과 40억 원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무역사절단을 다녀온 후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대구시 등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고 마케팅 업무를 지원하는 사후 서비스가 주요한 것입니다. 수출 상담을 했지만 그 다음 팔로업이 좀 어려운 점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미팅했던 내용이라든가 스피치 내용을 같이 정보를 교류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무역사절단의 사후 서비스를 시작한 2014년 이후 수출 계약 금액은 무려 110배나 급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갔다 오고 난 뒤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한 1년 동안 그래서 그걸 대행해주면서 그걸 충분히 지원해주고. 기대 이상의 성과에 대구시도 고무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후 지원 서비스 사업을 통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는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대구시는 올해 50여 개 업체에 대한 사후 서비스를 지원해 무역사절단 참가가 실제적인 수출과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전국 최대 송이 산지인 영덕군이 전국 최초로 송이 직거래 장터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송이 채취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영덕 송이를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자연산 송이의 34%가 생산되는 국내 최대 송이 산지 영덕. 군이 직접 나서 송이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는 첫 번째 이유는 농민 소득 증대입니다. 농민이 산림조합에 송이를 팔 경우 송이 낙찰가의 3%를 수수료로 떼고 소비자가 산림조합에서 송이를 구입할 때도 수수료 8%가 붙습니다. 직거래 장터에서는 수수료가 전혀 없습니다. 생산자는 조금 더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소비자는 당일날 바로 당일날 채취된 걸 좀 더 헐게 살 수 있는 그런 서로 생산자나 소비자나 서로 윈윈하는. 송이는 또 신선도가 매우 중요한데 직거래 장터가 활성화되면 당일 채취한 송이를 바로 그날 판매할 수 있습니다. 송이는 새벽 5시부터 서너 시간 동안 채취하는데 농민들은 갓 채취한 신선한 송이를 가져와 곧바로 장터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산림조합에서 오후 5시에 송이 입찰을 보기 때문에 대도시 소비자들은 채취한 다음 날 송이를 맛볼 수 있습니다. 특히 충청도는 괴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송이가 전혀 생산되지 않는데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충청도 관광객들이 영덕 송이를 맛보기 위해 몰려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비자들이 송이를 보고 자기가 필요한 만큼 삽니다. 뭐 1kg, 2kg 단위가 아니고 100g, 200g도 살 수도 있고 5만 원, 3만 원짜리도 살 수도 있고. 송이 장터는 이곳 영덕 국민운동장 입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영덕군은 이에 대비해 이미 몽골 텐트 100여 동을 구입했습니다. 영덕 송이 장터는 오는 9월 18일부터 40일간 열립니다. 영덕군은 전날 산림조합의 송이 입찰 가격을 장터에 크게 게시해 소비자들이 질 좋은 영덕 송이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한동대 김순권 석좌 교수가 12년의 연구 끝에 육종에 성공한 검정 옥수수가 당뇨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동대 생명과학부 도명술 교수 연구팀이 검정 옥수수 추출물로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체중 증가 없이 당뇨 수치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연구 결과는 한국식품영양학 저널에 실릴 예정입니다. 한편 검정 옥수수는 한국 재래종 자색 옥수수와는 완전히 다른 종으로 당뇨 개선에 효과가 있는 안토시아닌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연구를 지원해온 포스코와 공동으로 특허 신청을 추진 중입니다. 문화재청은 최근 보물 제575호인 문경 대승사 목각 아미타 열애설법상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예고 기간을 거쳐 국보 지정이 확정되면 경북 지역의 국보 건수는 59건으로 늘게 됩니다. 지난 1675년에 제작된 대승사 설법상은 현존하는 조선 후기 목각 아미타 열애설법상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작품으로 조각과 탱화를 절묘하게 접목했다고 해서 흔히 목각탱이라고 불립니다. 달구시가 아이디어가 좋은 가게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스타 가게를 공개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대구시에서 2년 이상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로 메뉴, 서비스, 브랜드 등의 경영 혁신이 뛰어나 관광 휴가와 사회 공헌 활동 등의 스타성을 가지고 있는 가게입니다. 서류 심사와 현장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선정된 10개 스타 가게에는 인증서와 현판을 주고 환경 개선과 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 혜택도 주어집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장마 휴가철을 맞아 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의 안전성 특별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조사는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면서 농산물의 병해충 발생이 늘고 변질될 우려가 높은 만큼 잔류농약 320개 성분뿐 아니라 곰팡이 독소 발생 여부에 대해서도 이뤄집니다.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생산자를 찾아가 출하 연기나 폐기 처분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최근 3년 동안 7, 8월 사이 부적합 빈도가 많은 농산물은 알타리무와 들깻잎, 살구 등 20여 개 품목입니다. 달구시와 대구 테크노파크는 고용 환경이 우수한 중소, 중견기업 17곳을 올해 고용 친화 대표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올해 선정된 업체는 자동차 부품 기업 5곳, 전기, 전자 5곳 등 모두 17곳입니다.
어제 대구에는 장맛비가 거의 내리지 않은 반면 경북 안동에는 하루 만에 10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고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경북 문경에도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다 지금은 약해진 상태입니다. 장맛비는 내일까지도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30에서 많게는 80mm가량 예상되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도 내일까지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장맛비는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크고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도 갑자기 강하게 쏟아지는 등 불규칙해서 축대 붕괴나 산사태, 침수 피해가 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과 경북 일부 지역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또 제3호 태풍 남마돌의 간접 영향으로 남해안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2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 31도로 어제보다는 3도가량 낮겠습니다. 김천과 구미의 낮 기온 30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낮 기온 30도 예상되고요. 의성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25도로 출발해 낮 기온 32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를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비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